그래서 이제 그 오픈은 이제 네. 어쨌든 뭐 자유업이 아니고 일반업이니까 네네네. 뭐 금방 뭐 그거는 전혀 문제 없다. 네네네. 네, 그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네네. 파티룸 하면서 네네. 그냥 내면 그냥 놓더라고요. 네네네. 어차피 물건만 구해지면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스터디 카페. 네. 이제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얼마 있어야 되냐. 근데 아까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드릴게요.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느냐. 일단 뭐 양수,양도 그리고 아까 그 프랜차이저. 네.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죠? 네네네.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 그러니까 그렇죠. 신규 창업이 있고, 네. 이제 양수 창업이 있고. 네, 이렇게 그죠. 보시면 될 그걸 것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제 시설에 대한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창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예. 개인 창업으로 한 50평 기준으로 아까 1억 초반이면 이제 프랜차이즈는 1억 후반 정도 봐야 되고요. 이제 양수 창업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죠. 제가 밀고 있는 게 아까 스터디 카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에서 신규 창업이 아니고요. 무조건 양수 창업입니다. 아, 저는 100% 양수 100% 창업입니다. 양수 창업이다. 양수창 아까 포괄 양도 양수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한 집기를 다 포함한 양도 양수고요. 권리금은 천차만별이겠죠. 입지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같은 경우 그건 억대죠. 2억 3억도 나오고요. 권리금. 네. 네, 오케이. 네, 권리금을 이제 하는 거죠. 보증금 빼고요. 근데 2억 하더라도 사실은 1,000만 이상 남으면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1,000만 남으면 2년 안에 회수하는 거잖아. 예, 오히려. 네, 그죠. 오히려 대치동 이런데 2억 주고 회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신규 창업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돈이 없지, 뭐, 물건이 없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고민해요. 항상 돈이 없어. 개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맞아요. 하나 가지고 이거 뭐, 그래서 대치동은 좀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1억으로 두 개 하는 게 낫다. 무조건 제 컨셉으로는 보증금, 투자, 그러니까 권리금 합쳐서 1억 미만이고요. 네. 그래서 보증금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던 이제 월세 기준으로 봤을 때 200에서 250 사이 200에서 괜찮은 입지라도 입지라도 50평에서 70평 사이 최대 일단 250 넘지 말자. 맞습니다. 그 이야기. 근데 너무 좋은 입지. 지금 제가 있는 번개 쪽에 있는 데는 280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300은 넘지 말자.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번개역 3번 출구 걸어서 5분. 이야, 그럼 번격이 독점. 그 동네 제일 핫하잖아요. 그 경기도에서도 정말 핫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정도 써도 된다.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오케이, 독점적으로.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갔다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 정도 보거든요. 네네. 300은 넘지 말자.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0에서 250 사이면 너무 좋고. 자, 그거는 이제 그 관리비 빼고. 네. 관리비 임대료. 빼고죠. 오케이. 그는 이제 프라자 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관리비 플러스 이제 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오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비가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네네. 이제 투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권리금이 모든 게 좌우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최근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본 횟수로 봤을 때는 매장으로 간 경우는 한 100여 군데 가봤고요. 그 매장에서 몇 번, 두세 번 간 이제 총 횟수로 봤을 때는 한 300번 갔을까.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권리금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 5천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 저 기준은 한 5천 언더로. 예.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5천 언더로. 그래서 1억 이하로 맞추는 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이게 되게 핫하면은 그런 권리금이 원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들여서라도 불황일 때 싸게 걸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나 비수기가 극명하게 있거든요. 네. 성수기는 주로 어느 때 성수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때 많이 가지 않을까요? 언제 4월, 6월 그죠? 방학 네, 때도 좀 요새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도 그래 보니까 4월 달이 중간고사예요. 그럼 제일 안 되는 7월 데는? 초가 이제 또 기말고사고. 네.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 방학? 하반기 그죠? 시험 다 끝나고 수능 끝나고 12월, 1월, 2월 12월, 1월, 1월. 그게 비수기고요. 그럼 이제 5월 달도 팍 떨어져. 4월 달에 올라갔다가 그렇지.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애들 놀 때거든. 5월 달이 날이 좋잖아요. 소풍 가잖아요. 아, 애들 놀러 가고. 예. 아, 또 바람 쐬고 싶잖아요. 그렇죠. 중간 끝났으니까 놀고 싶지. 그 다음 제 5월 달이 좀 또 5월 달에 또 떨어지고 과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딱 맞췄네. 그 뒤로 조금 매출이 괜찮고요. 네. 5월 달이 좀 안 좋고 그 약간 이런 비수기, 성수기, 평달이 좀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우리는 매수는 비수기 때. 비수기 해야죠. 이게 심리가 그래요. 잘 나오면
버티고 싶잖아요. 올려받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양수양도회는 이제 11월 이후. 11월 이후.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 이 정도. 그때는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3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나 하시는구나. 2개인 줄 알았더니. 3개입니다. 원래 4개 했다가 하나는 팔았고요. 원래 네, 4개셨구나.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드세요, 좀.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권리금이, 좀 이런 얘기 해줘야 돼. 1억 6천에 나왔던 권리금이 네. 결국은 제가 매수할 때 2,500만 원에. 그냥 그 전에 1억 6천이 했다는 거네. 최초의 권리금이 최초의 1억 6천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개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P라고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분양권 P 같은. 네, 분양권 P 같은. P는 진짜 이렇게 뭐 등락폭이 크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호가잖아, 호가. 말 그대로 호가지.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1억 일단 6천이지. 올려놓고, 예. 수요는 뭐 2천이야. 결국은 급한 사람은 네, 그죠. 말 그죠. 그대로 호가니까. 네, 호가니까. 그래, 맞춰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억 6천짜리, 뭐 1억짜리, 뭐 이렇게 막 권리금 나오더라도 이제 그 권리금이 실질적인 권리금이 권리금이지만 계약하는 내가 살 수 있는 그 금액은 아니고. 그죠. 이제 편차가 크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네. P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도 막 1억 있다가 갑자기 마피도 되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싸게, 저는 개인적으로 1억 합쳐서 투자금은 1억 미만으로 투자해야 되고. 어쨌든 투자금은 1억 네, 미만이 돈 들어가는 금액이 1억 미만 들어가야 되고, 이제 수익은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원래 기존이 네. 마이너스 상태였던 네. 거는 시설은 좋아. 입지가 구려요. 입지가 안 좋은 데서 시설만 좋아. 아무리 아무리 어떤 진짜 뭐 이게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더라도 올리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힘들어요. 이제 입지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딱 하나 철칙이 있습니다. 뭐요? 2개를 꼭 보거든요. 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스터디 카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기존에 공실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게? 들어올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 모르는 근데 거 아니에요? 평수가 기본적으로 평수가 아까 이야기한 50, 50평 50평 이상. 정도 돼야지 이제 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 밑집 지역, 상가주택 있는 지역에서 스터디 카페가 나 혼자 있어요. 앞에는 그 대단지에 뭐 아파트 단지고 뒤에는 빌라가 백그라운드로 있어요. 네. 근데 상가주택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50평짜리에다가 스터디 카페 내가 들어갔어.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어. 스터디 카페. 50평짜리 공간에 나올 데가 없네. 그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 그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근데 확률적으로 아까 그 임장을 보고 아까 뭐 200~300회를 가신 거잖아요. 주인이도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감이 오시는 반격. 거지. 그지. 아무리 봐도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들어올 데 없는. 약간 독과점까지 갈 수 있는. 왜냐면 왜겠습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나는 노화됐어 이미. 양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죠. 최대한 이제 좀 깨끗하고 좀 시설 좋은 데를 양수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더 규모가 뭐 7, 80평에 그렇지. 규모 큰 데다가 새 거에 우울하잖아, 그죠. 최고의 인테리어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딱 하면 아무리 내가 뭐 서비스를 주고 금액을 낮춰도 다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 똑같아. 우리 아파트 볼 때 보면 보통 5년이면 약간 신축의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동네는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그 입주하고 이러면은 한 3년 된 것도 신축을 안 보더라고. 네네네. 그건 되게 웃겨가지고 약간 그런 개념이네. 어려워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노하우겠다. 두 번째, 생각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스터디 카페가 무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돌아간다. 그건 이제 저도 느꼈어요. 저도 이제 무인 이런 걸 개념으로 아예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무인이 아니고 비대면이다. 맞죠. 저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인업종, 무인 매장을 없어. 유인처럼 생각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그런 것 같아요. 유인처럼 관리만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무인은 무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강북인데 예를 들어 수원에 스터디 카페 관리가 되겠어요? 그럼 청소시키면 되겠지. 어떻게 보면 지배인이지 뭐 지배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매니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매니저라는 게 진짜 내일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돈도 많이 줘야 네.
그 사람들이 뭐 이게 등이 하나 나간 거 가지고 등 나갔다고 고고하고 뭐 다 하겠습니까? 역시. 진짜 뭐가 삐걱삐걱거리는 거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MZ들이 어떤 트렌드냐면요. 지금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 뭐 20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냥 게스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손님 기준으로. 예, 회원들 고객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요즘 MZ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안 따져. 옆으로 가. 옮긴다는 거죠. 그렇구나. 샤이 게스트군요. 아니, 그냥. MZ 스타일이에요. 예, 댓글도 안 달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항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조용히 그냥 뭐 굳이 이러면서 다른 데 가버리는구나.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약간 샤이 게스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불편하면 내가 가지 마. 뭐. 아니, 요새 모르겠어요. 저는 MZ들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막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놀러 오는 데는 또 다른 수 있어요. 그렇다. 얘가 예. 굳이 뭐 이거 이 시간 아까운 거야 그냥. 예. 그냥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거 내가 항의라고 옆에 했어. 있는데 옆에 스터디 카페 가면 되지. 그렇지. 굳이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일로 가면 되지. 그죠. 옮기면 되지. 그런 느낌이구나. 조용히 가버려. 그래서 몰라요. 조용히 망한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스터디 카페를 찾는데 나는 시설이 너무 좋고 나 입지도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조용히 망하고 있지 안 되지? 몰라. 그렇지.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가서 그래요. 아, 가서 소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소통이라는 게 막, 이거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보면서, 불편한 거. 뭐지? 그래, 맞아. 문을 열는데 삐걱삐걱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구리스 한 번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맞아. 예. 그런 것들을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가지 않는 사람 잘 모르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불편한 걸 이야기하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카페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새벽 청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훌륭하십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뭐, 그거 알바 쓰면 얼마 안 되는 거, 왜. 일단 첫 번째로 초심을 좀 안 잃으려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가면서 점검을 내가 다 해요. 그렇게 아침에 점검을 다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싹 이제 하다 보면 뭐가 불편하고 그걸 좀 알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오히려 더 갈 일이 없어져요. 그 시스템화 세팅을 시켜놓다 보니까 아침에 한 번만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등도 나가고 등도 바로 갈고 뭐 계속 최저가 시키는 네. 거네, 그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청소가 더 이상 내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몸은 힘든데 그냥 또 운동 삼아 새벽에 좀 일어나려고 하고요. 살도 많이 쪘으니까. 아무튼 좀 그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돈이 아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들어간 생각하면 아까 그 피 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1억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은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1억이면 그 자기 돈을 투입할 만하다. 원래 그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뭐 2, 3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는 어떻게든 이제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들고 회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양수양도 이런 걸로 했다 치면 이게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다. 이것도 뭐 대출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좀 아까 그 들어가는 1억이 있으면. 없어요. 그 왠지 없을 것 같아서. 없습니다. 약간 그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없어요. 요즘 없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없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빌려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그 은행하고 연계돼가지고 막 빌려준 걸 본 것 같아요. 소상공인, 뭐 그런 진흥 뭐 이런 게 네. 해서 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고요. 100% 자기 자본 들어가야 오케이. 되고요.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답니다. 한 1억 정도는 이제 자기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추천하기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추천하는 거? 공투회라고 하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절대 비추고요. 네. 그래서 대출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고요. 이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뭐 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 담보를 잡고 하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 돈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 돈은 다 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이제 스터디 카페를 뭐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이긴 한데 뭐 개인 명의 할 수도 있고 뭐 법인 명의로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게 나은가요? 보시기에는?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죠.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반적인 뭐 그런 네. 느낌과 비슷한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수입이 없다 이러면 너는 개인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수입이 있는 데가 종소세가 있잖아요. 네. 다 수익이 들어가잖아요. 네, 종합소득세. 그러면 굳이 뭐 개인을 할 필요 없고요. 법인으로 또
제가 좀 사실은 좀 추천하는 부분이 법인으로 스터디 카페 하는 게 좋다고 이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또 권리금 관련해서 그런 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부동산에 수익이 안 나는 법인들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종된 사업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내 사업. 종된. 아, 종된 사업장 그건 알죠. 네네네. 그래서 따로 분점을 안 만들고 내가 본점이 이제 내가 지금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 사업. 그게 뭐 법이 있어요. 사업자 단위 가세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건데요. 종된 사업장. 종된 사업장, 종된 사업장이라 해가지고요. 내가 본점이 있어요. 본점이 있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터디 카페를 법인을 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따로 지점을 내야 되겠다. 아니면 따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인, 그거 연계돼가지고 하는 거. 밑에 종된 사업장이라고 이제 그냥 신청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부가세를 같이 해요. 뭐 어쨌든 자기 그 종합소득세가 작으면은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아무래도. 요즘 이제 뭐 공약에서도 그 뭐죠 그거? 뭐 2억까지 뭐 2억까지 하니까 네. 되게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거. 네네네. 일반 사업자 아닌 간이가세자로 하게 해주겠다. 근데 뭐 자기가 비용을 잘 털거나 아니면은 네, 종소세가 높으면은 요로 가는 게 맞고 약간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맞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근데 법인이 장점이 그 소득증빙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 처리. 비용 처리 그게 좋으니까. 비용 처리가 아무래도 좀 더 낫잖아요. 예, 그죠, 그죠.